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좀 빠르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책 추천 영상을 한 편 찍으면 구성한 개요를 쫙 짜가지고 찍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 앞에 놓인 것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밖에 없거든요. 스크립트 없이 오랜만에 한번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을 한번 여러분께 그냥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조금 프리하게 여러분께 좀 책 추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영상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5분 책 추천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또 말이 많아가지고 책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5분 추천한다고 했는데 벌써 촬영 시간이 상당히 오래 넘어가고 있네요. 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른 데 게스트로 가서 영상을 2시간 반 정도 찍고 그리고 라디오 녹음 2주치 하고 집에 와서 겨울서점 영상 2개 찍고 나서 이거 찍는 거거든요. 지금 밤이고 너무 힘들고 이런 녹음하고 나면 되게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기분인데 지금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늘 찍을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찍어야겠어요. 왜냐면 이 책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이 책까지는 촬영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제가 이렇게 마지막 체력까지 있는 힘껏 짜내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냐? 제가 오늘 이 책이랑 약간 깔맞춤해서 옷을 좀 입어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는 한승혜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의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스트셀러 읽어요? 말아요? 라고 써있죠. 딱 이 주제로 쓰인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읽어 말아? 나 대신 베스트셀러를 읽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베스트셀러의 존재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베스트셀러를 다 읽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게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 시대의 욕망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출판사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베스트셀러 랭킹 같은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항상 저랑 취향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건 왜 베스트셀러지? 근데 나는 별로 읽을 시간도 없고 내 취향도 아닌데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누가 좀 읽어봐 줬으면 좋겠는 되게 궁금한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런 책이 나온 거죠. 저 대신 베스트셀러를 읽어보고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상도 이야기를 해보고 비판할 점은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이 저에게는 너무 가려운 데를 막 팍팍 긁어주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오자마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읽고 나서도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승혜 작가는요, 책에 대한 서평을 많이 쓰는 그런 분인데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퇴사한 후 2아이를 기르며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매체에 여성과 육아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책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목록을 한번 보면요. 일단 자기계발서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신경끄기의 기술, 자존감 수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렇게 4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힐링 도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언어의 온도, 모든 순간이 너였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다 들어봤고 읽어본 사람들도 꽤 많을 법한 그런 책이죠. 3번째 대중이 사랑한 이야기 챕터에서는요, 소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미 비포유, 오베라는 남자, 봉제인형 살인사건, 아몬드,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4번째 브랜드가 된 작가들에서는 그 유명 작가여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1984, 고양이, 아가씨와 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직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책을 읽는 이유 챕터에서는요, 사피엔스, 팩트풀니스,
라틴어 수업, 공부머리 독서법, 반일 종족주의까지 총 28권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차를 보면서 와, 진짜 쓰기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 28권의 책을 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목록도 직접 뽑아서. 그래서 참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태도나 책에 대한 스탠스 같은 것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하나로 묶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베스트셀러에는 소설도 있고 인문서도 있고 자기계발서도 있고 너무 다양한 책이 있는데 그걸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묶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목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나 그런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책이라는 것의 뭐랄까 귀천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각자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좋은 책, 나쁜 책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책, 나쁜 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에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읽었을 때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되게 좀 힘든 지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주는 그런 관점들도 분명하게 책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책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책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믿을만한 그런 가이드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좀 귀여우세요. 귀여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읽다 보면 좀 칭얼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웃음이 나는 그런 귀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믿을 만한 가이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베스트셀러도 안 읽는 분이 계실 것이고, 베스트셀러만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베스트셀러를 안 읽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읽어도 책이라는 걸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읽을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기계발서를 다룰 때 그 자기계발서 내부의 논리상의 모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기도 하고, 또 자기계발서가 많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게 이제 자기계발서다 보니까 사회 구조에 대한 시선보다는 자기를 바꿔서 뭘 하게 하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를 바꾸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딱 짚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의 개연성에 있어서 아니 이렇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귀엽다고 한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좀 가이드로 삼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베스트셀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 또 좋게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이 책 너무 좋게 읽었는데 이 사람 되게 비판하네?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이 책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되게 칭찬하네? 뭐야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주제들이고 관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관점, 또 책을 보는 안목 같은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고, 그러면서도 좀 얻어갈 것이 많은 책이어서, 하지만 저자분은 굉장히 고생하셨을 그런 책입니다. 낭독을 좀 해볼까? 소설 부분 낭독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돼서 낭독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 소설의 결말부에 대한 이 저자분의 불만 같은 것들이, 이런 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이 귀엽고 재밌다고 했지만 되게 신랄하기도 합니다. 좀 신랄한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뭔가 책이 좀 신랄하고 파격적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약간 책에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신랄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에 대한 글 중에 일부인데요.
물론 해답지를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 기본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쳐 있으며 뭔가 따뜻한 위로나 조언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이 책에 있는 조언들이 답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근데 문제는 이 책에 실린 그러한 격언들이 실은 직결 답안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뻔한 동시에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정체불명, 출처불명의 격언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산으로 향하는데 문체는 반말과 존댓말, 일기와 선언문, 충고와 조언과 호통을 넘나들며 주제 또한 다이어트, 미니멀 라이프, 육아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를 종횡무진한다. 각 챕터의 주제와도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조언까지 읽다 보면 이 책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대체 이 책은 무엇인가? 에세이인가? 격언 모음집인가? 실용서인가? 아니면 개그집인가? 어쩌면 이 또한 저자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주로 심리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이러한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의 특성상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보다는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읽고 효용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전통시장 등지에서 접하기 쉬운 뭐든지 고쳐준다는 만병통치약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좀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자기계발서 혹은 베스트셀러를 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다고 평가하는 자기계발서도 있고요. 아, 이 책은 이런 지점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된다. 이런 이해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도 한번 그냥 접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책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떤 책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떤 소설을 비판한 부분을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뿌려놓은 떡밥은 어쨌거나 회수하는 것이 미스터리 소설로서의 도의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좀이랄까, 이러나 저러나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은 복수는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원수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자고 울고 웃고 그 수많은 돈과 체력과 시간을 써가며 일부러 범인과 친하게 지내고 선물을 주고 선물에 GPS를 삽입하고 심지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살해하고 하루 종일 스토킹하고 무려 15년이다. 15년. 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거늘. 뭐 이런 부분들, 귀여우면서 신랄하면서 신랄하면서 귀여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설 파트에도 되게 많아요. 베스트셀러 좀 칭찬하는 부분 좀 읽을게요. 너무 까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챕터에서 다루는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나에게는 이 챕터에서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그 증거처럼 느껴졌다. 세상에는 암울한 일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만 느껴지며 출판 시장은 망해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모든 좋은 책이 다 성공하진 못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책들은 여전히 독자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에 직지란 소설 아시죠? 그 소설에 대한 글이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깔깔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소설의 스포일러도 되고 이 책의 스포일러도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읽어드리고 싶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어떤 책들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만 읽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 감상평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책을 좀 안 읽는 사람일수록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읽으면서 했는데요. 뭐 비단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 책에 뭐 100% 동의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읽고 내 안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추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본 없이 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해야 될 얘기를 다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재밌게 읽었다라는 저의 감상이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